어제 남천 서밋 분양 공고 개시됐고요. 이제 분양 가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세 아파트들 또는 부산의 몇 개 주요 아파트 시세 흐름 보면서 남천 서밋 분양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양하는 아파트 남천 서밋 위치를 보시면 여기 옛 남천 메가마트 자리에 있습니다. 인근에 보시면 부산에서 비싸다고 이야기하는 W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삼익타워 재건축이죠. 남천자에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재건축 1등 삼익비치도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대연사 재건축, 대연푸르지오 서밋 신축 아파트로 바뀌어서 입주를 했고 시세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 사이 공간에 남천 서밋이 이번에 분양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광안대교부가 확보가 되고요. 그래서 광안리 바닷가, 마린시티 쪽까지 뷰가 확보되기 때문에 뷰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을 보시면 남천 서밋 분양하는 타입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적은 평수는 34평이고요. 주로 중대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세 확인하는 건 34평의 경우에는 용호동 W 39평하고 비교를 해볼 거고, 추가해서 마린자이랑 남천자이 실거래 가격도 같이 보면서 남천 서밋 분양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평수는 남천 서밋 47평 아파트를 용호동 W 47평에서 48평 정도 되는 아파트 실거래 가격과 비교해 보도록 하고, 남천 서밋 55평, 57평은 용호동 W 56평에서 57평 정도 되는 아파트 실거래 가격하고 시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타입 정도만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분양을 하고 남천 서밋 분양 가격이 미래에 올라갈 가격을 얼마나 많이 포함해서 분양했는지 이런 것들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그래프를 보시면 용호동 39평 매매 실거래 가격이 그래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붉은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39평으로 구분되는 모든 타입들을 다 실거래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세를 놓고 보시면 주로 13억에서 14억 사이에서 주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2023년 이후에 저가 거래가 몇 개 있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거래 가격이 거의 평이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상당히 높은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상황에서 W가 부산의 대장 아파트 중 하나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프 오른쪽을 보시면 점이 3개 찍혀 있는데, 가장 상단에 있는 점은 가장 높은 분양 가격입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은 당연히 최하층 가장 낮은 분양 가격이고, 중간에 있는 점 하나는 14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대가 14층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양 가격이 14층 이상의 가격에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표시하기 위해서 최고 가격과 14층 가격을 같이 표시했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비록 최저가는 10억 근처까지 내려가긴 하지만 대부분의 분양 세대들이 이 가격대에 분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래프를 봤을 때 비교하기에 문제가 되는 점은 뭐냐면 용호동 W는 39평이고 남천 서밋은 34평입니다. 물론 용호동 W하고 비교했을 때도 남천 서밋 34평 분양 가격이 그리 싸 보이진 않아요. 남천 서밋이 용호동 W보다 5평이나 적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가격은 실거래 가격보다 위에 위치하거든요. 어쨌든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평당 가격으로 환산해서 다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Y축에 숫자가 바뀌어 있는데 평당 가격이라 보시면 돼요. 2020년, 2021년 부산이 한참 좋을 때 용호동 W 39평은 평당 4천 정도까지 거래가 됐고요. 그 이후 가격 조정기를 거치고 나서 거래 가격이 주로 평당 3,500에 많이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남천 서밋 34평 분양 가격을 평당 가격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3,500에서 5,000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에요. 앞서 중간에 표시된 점은 14층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대부분의 세대들이 가장 위의 점과 두 번째 위의 점 이 사이에서 분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래프를 봤을 때 남천 서밋 34평의 평당 분양 가격은 4,500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용호동 W가 평당 3,500 정도의 거래가 되는데 남천 서밋은 평균 거래 가격이 4,5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결코 싼 가격은 아니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천 서밋의 분양 가격을 용호동 W 말고 다른 아파트와도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 빨간색은 앞서 살펴봤던 용호동 W 39평을 평당 가격을 환산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초록색 점이 있는데, 초록색 점은 남천자이 34평 실거래 가격 뜬 것들
전부 평당 가격으로 환산을 해서 초록색 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은색 점도 보이실 텐데, 검은색 점은 마린자이 34평 실거래 가격 뜬 것들 전부 다 평당 가격으로 환산해서 표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주요 아파트 34평이 대부분 평당 3,500을 전후로 해서 거래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 세대들 중에 꽤 많은 세대들이 광안대 교부가 확보되는 세대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전 서밋의 분양 가격을 놓고 보면 확실히 지금 거래되는 가격과 비교했을 때 높은 부분은 있습니다. 최근에 부산의 분양 가격 트렌드를 보면 미래 가치를 다 포함해서 분양 가격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분양자들이 시간의 지남에 의해서 시세 차익을 얼마나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붙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만일에 지금 3,500 정도 되는 시세가 입주하는 시기 2029년 중반기 넘어갈 때 이 정도 시세까지 올라온다고 하면 남천 서밋의 분양 가격은 그리 비싸지 않게 보일 수도 있고요. 만에 하나 시장이 계속 침체가 돼서 지금 시장에서 크게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히 비싼 분양 가격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에서 시장의 변화가 커서 이 주위 시세가 이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고요.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남천 서밋의 분양 가격을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넓은 평수로 옮겨 보겠습니다. 빨간색 점들은 용호동 W 47평, 48평 실거래 가격의 기록입니다. 23년 이후의 거래 가격을 놓고 보시면 주로 16억에서 19억 사이에 찍혀 있는 모습이고, 거래 숫자가 많지 않아서 추세를 말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약간은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최근의 거래 가격을 놓고 보시면 주로 18억에서 15억 사이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이번에 분양하는 남천 서밋 47평의 분양 가격은 파란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남천 서밋 47평 분양 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앞서서 중간에 있는 점이 14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의 분양 아파트가 이 가격대에 몰려 있는데 21억에서 24억 정도에 분양하는 모습을 놓고 보면 지금 실거래 가격을 기록하고 있는 용호동 W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싸 보입니다. 물론 위치적인 면이나 더 신축이라는 점에서 남천 서밋이 조금은 더 우위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될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이 정도 가격 차이를 두는 게 맞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 있고, 역시나 4년이 지난 뒤에 용호동 W도 시장이 완만하게 회복이 된다면 어느 정도 가격은 오를 텐데, 어느 정도 가격까지 올려주느냐에 따라서 남천 서밋 47평의 분양 가격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호동 W와 남천 서밋의 분양 가격을 조금 다르게 표시를 해봤는데, 빨간색 점으로 표시된 점은 용호동 W 39평. 우리가 맨 처음 시세 거래프 볼 때 용호동 W 39평을 봤었는데, 그 39평의 실거래 가격을 평당 가격으로 환산한 점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점은 용호동 W 47평, 48평 바로 앞에 봤던 그 실거래 가격인데, 그것을 평당 가격으로 환산한 결과고요. 그래서 용호동의 39평과 40평대 후반대 실거래 가격을 놓고 보면 주로 평당 3,500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남천 서밋 34평을 평당 가격으로 환산을 하고 남천 서밋 47평을 평당 가격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최저 거래 가격과 최고 거래 가격은 그래프처럼 표시가 됩니다. 그래프를 놓고 보면 남천 서밋 34평의 최고 분양 가격이던 47평의 최고 분양 가격이건 용호동 W의 평균 거래 가격보다는 상당히 높은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최고 분양 가격인 경우에는 거의 평당 5천까지 올려서 분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남천 서밋 34평 47평의 저층들의 가격이 지금 용호동 W의 일방층들의 시세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용호동 W 56에서 57평하고 남천 서밋 55평, 57평 분양 가격하고 가격 차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점들은 용호동 W 56, 57평 실거래 가격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점들은 남천 서밋의 분양 가격입니다. 색이 칠해진 점은 남천 서밋 55평의 분양 가격이고, 색이 안 칠해진 파란색 점은 57평의 분양 가격입니다. 남천 서밋의 분양 평형수가 2평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기준을 잡기가 애매하다 보니까 용호동 W 56평, 57평과 남천 서밋 55평, 57평을 같이 그래프에 표시를 했고요. 50평대 분양 가격도 정리를 해보면 용호동 W의 최근 거래 가격을 분양 가격 저층들과 맞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은 뭐냐면 55평과 57평이 2평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분양 가격의 차이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남천 서밋 55평 최저 분양 가격이 57평 최저 분양 가격보다 대략 4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가장 높은 평수의 분양 가격을 비교해봐도 55평이 57평보다 4억까지는 아니지만 꽤 상당한 금액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용호동 W 56에서 57평형 실거래 가격을 평당 가격으로 환산해서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점들은 남천 서밋 분양 가격 55평, 57평의 분양 가격입니다. 그래서 평당 가격으로 환산해 봤을 때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최근에 거래되는 용호동 W 가격하고 55평, 57평의 저층 가격들하고 겹쳐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자료를 더 볼 텐데, 이 그래프에서는 지금까지 봤던 실거래 가격과 분양 가격이 한꺼번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서 한번 정리했던 내용인데 용호동 W 39평과 용호동 W 47에서 48평의 실거래 가격을 평당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 3,500에서 주로 거래되는 모습을 앞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용호동 W 56평, 57평의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평당 1,000만원 정도 비싼 가격에서 거래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유는 다들 예상하시듯이 평형별로 광안대교 뷰가 보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뷰에 대한 가치가 반영됨으로 인해서 대형 평수가 조금 더 높게 거래되는 모습으로 생각이 되고요. 뷰에 대한 가치는 분양 가격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뷰가 잘 확보되지 않는 소형 평수로 갈수록 평당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된 모습이고, 뷰가 조금이라도 더 확보되는 대형평으로 갈수록 평당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상단에 있는 점들이 최고 분양 가격으로 말씀드렸는데 남천 서밋 34평 같은 경우에는 평당 5천이 조금 안 되는 수준에서 최고 분양 가격을 기록했다면 47평의 경우에는 평당 5천이 조금 넘는 수준이고 55평의 경우에는 최고 분양 가격이 5,500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57평은 평당 5,500을 넘어서 6천이 조금 안 되는 수준까지 분양하는 모습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남천 서밋의 경우에도 용호동 W처럼 뷰가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분양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호동 W와 남천 서밋의 분양 가격을 정리해봤고 34평의 경우에는 부산에 있는 대장 아파트 몇 곳도 같이 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만일의 시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9년까지 큰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올라간다고 하면 이 정도 분양 가격은 받아줄 만도 한데, 만에 하나 앞으로 4년 동안 시장 흐름이 크게 좋지 않거나 혹은 시장이 확장되더라도 부산의 대형 아파트 시장이 일반 평형 시장보다 더디게 올라간다면 이 분양 가격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분양권 거래 시기에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지만 결국 2029년 입주할 당시에는 주위 시세와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이 형성될 텐데 그때 불확실성도 다소 있다는 점은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대형 평형으로 갈수록 그 부분에서는 약간의 리스크는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꼭 사셔야 하는 실거주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투자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간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